자, 유동부채 관련 분기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분기에 답이 안 써 있으시죠? 그래서 수업을 잠깐 멈춰 놓고 꼭 연필로 분기를 써보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1번입니다. 12월 15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의 포인트는 그렇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는 거. 그리고 운반비를 내가 지급했다는 거. 자, 여러분 상품을 취득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상품을 지금 100개인데 한 개당 만 원이면 얼마죠, 여러분? 100개 한 개당 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운반비 5만 원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상품을 105만 원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거죠. 자, 외상으로 구입했다라는 부분은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운반비 낸 거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이처럼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는 거. 자, 2번입니다. 11월 30일 아현 상사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 100만 원에는 송금 수수료 1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될까요? 자, 우선 보통예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을 거고요. 자, 외상대금을 결제했대요. 그러면 외상대금을 결제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가 줄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데, 자, 이 중에 12,000원은 수수료를 지급한 거니까 100만 원에서 12,000원을 뺀 98만 8천 원만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고요. 12,000원은 뭘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은행 송금 수수료를 줬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요. 요 판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들을 한번 정리할 건데 지금은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월 5일 미래 상사의 상품 1,0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아직 팔지는 않았죠. 계약만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대요. 그럼 보통예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이 증가하고요. 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4번입니다. 자, 7월 5일 무한상사의 상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자, 판매 금액의 10%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판매하기로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판매 대금 600에 10%니까 6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겠죠? 자, 그럼 대변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인식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5일 날 인천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예요.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판매용 컴퓨터면 상품이죠. 자, 1,0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예요. 이건 비품이죠. 그죠? 그래서 판매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그럼 판매용 컴퓨터는 우리 뭘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는요. 그렇죠. 비품이라는 우리 유형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판매용은 재고 자산이고, 그죠? 업무에 쓰는 거는 유형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 두 매를 발행했대요.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어음 발행하고 2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해서 지급어음인가요, 무조건? 그렇지 않죠.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게 맞지만 상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건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일 날 푸른 상사의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 대금 33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광고 전단지를 제작한 거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어음으로를 발행해서 줬어요.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8월 23일 날 가수금 500만 원은 4월 1일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처의 승리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됐다. 자, 우리가 4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500만 원이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는 우선은 대변에 가수금으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수금으로 기록을 해 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5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내용을 몰랐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그럼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그렇죠. 차변으로 상기시켜주고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라고 기록해 주시면 가수금은 자연스럽게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통 예금이 외상 매출금 받은 걸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분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25년도 10월 2일 보니까 26년도 2월 28일 상환할 목적으로 자, 25년도 10월 2일인데 내년도 2월에 상환할 목적으로 진주 상점에서 1,000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 예금이 입금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딱 보기에는 자, 25년도 10월인데 내년도 2월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1년 이내냐 이후냐를 판단할 때는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대충 봐도 1년이 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그렇죠. 단기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로 분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9번입니다. 자, 8월 16일 당사는 거래처 대전산업으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좌예금 잔액이 200만 원이고 당좌 차월 한도가 50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원래는 지금 당좌예금의 잔액이 200인데 300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3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원칙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200인데 어떻게 3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서 발행을 합니까? 그럼 만약에 수표 받은 사람이 수표 제시해서 이걸 인출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당좌예금 잔고가 부족해서 이 수표가 부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당좌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잔액이 얼마 있는지 매번 확인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담보 같은 거 제공해주고 한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도를 증액시킨 거를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좌 차월. 그래서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수표 발행을 통해서 당좌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도를 상향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는 가능하죠.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지만 500만 원까지 최대 더 인출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때는 가능하니까 자, 상품 300만 원에 매입하고 3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이 증가되겠죠? 근데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200밖에 없지만 300짜리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쵸?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이 200이 빠져나가고 100만 원만큼은 결국에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변에다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분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당좌 차월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당좌 차월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다면 당좌 차월로 하시면 되고 그런 문구가 없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당좌 차월로 했다가 이 당좌 차월을 나중에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냥 단기 차입금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하셨어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문제 지문에서 당좌 차월로 하라고 만약에 제시가 되면 그때는 그걸 써야 되겠죠. 문제 지문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자, 10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형태인데요. 자, 170만 원의 상품을 매입을 하고, 그쵸?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예금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는데 한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때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동일한 형태인데 차변의 상품 자산이 170만 원 증가되고 당좌예금 잔액이 330밖에 없으니까 당좌예금은 30만 원 빠져나가고 마이너스로 140이 찍혀 있겠죠. 그 마이너스 난 금액은 우리가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해도 되고 또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기록을 해도 상관없다. 문제에서 당좌 차월로 하라고 하면 그걸로 하면 되고 특정한 지시가 없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11번입니다. 자, 25년도 12월 27일 희망은행으로부터 26년도 12월 20일 상환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냐 이후냐니까 지금 2025년도 12월 27일 그러면 2025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12월 20일 날 상환하는 거니까 1년 이내죠. 그럼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게 맞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까요? 자, 11월 31일 서현상사의 외상 매입금 422만 원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찍 외상 매입금을 갚아서 2만 원을 할인받았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재고자산편 공부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할 거고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빠져나가요?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만 원을 할인받았으니까 요 할인받은 2만 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매입 할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입 할인. 그래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7월 12일 주식회사 울산중고나라에서 영업부 비품 에어컨을 110만 원에 구입하고 하나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7월 12일 날 바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하고 카드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직불카드로 구입했다. 그래서 직불카드라는 건 카드를 긁자마자 통장에서 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통예금이 빠져나간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니까 이 뭐 직불카드다 이런 얘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8월 29일 날 영업부 신입 직원의 명함을 M스튜디오에서 인쇄하고 대금 55만 원은 어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직원 명함 인쇄 비용 이런 거를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해요. 도서를 구입했거나 이런 명함 인쇄비가 나갔거나 또는 뭐 잡지 구독료라든지 신문 구독료라든지 이런 도서나 각종 인쇄 비용을 합쳐서 도서 인쇄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55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럼 어음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인가요? 아니죠.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된다는 거. 자, 15번입니다. 자, 11월 6일 날 영업부 직원용 유니폼 60만 원에 사모 패션에서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직원 유니폼을 제작했죠. 자, 여러분 이런 종업원 작업복이나 이런 종업원 옷을 사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자, 그런데 지금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분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종업원 유니폼 구입한 것도 우리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비용 계정 과목은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 가볍게 듣고 또 뒤에 가서 또 정리를 저랑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1월 20일 날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 15만 3천 원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전표를 수령했다는 건 카드 긁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회사 내에서 이런 사무용품 같은 이런 소모성 비용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소모품비라고 부릅니다. 단어 그대로 소모돼서 없어지는 비용들, 뭐 사무용품 같은 것들. 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15만 3천 원 발생했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7번. 10월 3일 날 매출처의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과일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직원들 과일 사준 게 아닙니다. 거래처 체육대회에 지원한 거예요. 그쵸? 거래처 체육행사에 지원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거래처에 접대한 거죠. 옛날에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썼는데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요 접대성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았겠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2월 20일 신한상사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차량 할부금 중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차량을 예전에 구입을 할 때 차량 운반구,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운반구 대변에 할부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미지급금 중에 일부를 갚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는 거죠. 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 대변에 감소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자, 19번. 8월 20일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계합수표로 받은 것이다. 자, 우리 자계합수표는 회계상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현금. 현금이라는 자산이 60만 원 증가됐어요. 자, 근데 물건을 매출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상품 매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7월 13일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오토바이라는 거는 차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운반용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트럭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차량 운반구. 그런 차량 운반구에 기름을 넣은 거예요. 이런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차량 유지비라고 해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런 오토바이의 주유비가 나갔다라든지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걸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니까 자, 9월 30일 날 영업사원 김창원의 9월달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25년도 9월달 급여 제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기본급부터 해가지고 각종 수당이 많아요. 결론은 요 합계죠. 자, 그래서 급여라는 비용이 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차변에. 소득세부터 이렇게 건강보험까지 공제되는 금액 합계를 봤더니 33만 550원이에요. 요거는 회사가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지급 총액 요 400만 원에서 33만 550원을 빼면 나머지가 이제 지급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9월 10일 날 8월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40만 원과 지방소득세 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우리가 급여 줄 때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대변에
예수금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그렇죠.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3번입니다. 12월 10일 날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자, 25만 원인데 이 중에 반절 12만 5천 원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고 또 나머지 12만 5천 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대변에 예수금으로 잡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납부했을 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는 예수금이 차변으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건 그렇죠. 우리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그렇죠.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급여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와 국민연금, 소득세와 국민연금 25만 원과 회사 부담 국민연금 15만 원을 보통요금 지급했다. 자, 여러분 지금 급여 지급했을 때 소득세하고 직원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해서 25만 원을 원천 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납부를 한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이 25만 원은 우리가 예수금으로 기록을 해놨을 거니까, 그렇죠?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줄고요. 또 회사가 국민연금 15만 원을 더 부담해 줬으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은 뭘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해답에는 여러분 이게 현금 돼 있는데 보통예금이 맞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자,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 상의 가수금 잔액 160만 원은 거래처 부영상사의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판명됐다. 자, 돈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모르니까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수금은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였다. 그럼 이 가수금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그렇죠. 차변으로 줄여주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25번 차변의 가수금 160, 대변의 외상매출금 16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입니다. 10월 1일 금정문구는 소유한 창고를 민철산업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민천산업이 발행한 당대수표로 받았다. 근데 이제 계약금을 100만 원을 어, 계약서 작성일인 7월 1일에 현금으로 이미 받았대요. 선수금으로 처리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데 지금 주의사항은 이거는 임차인의 입장이에요. 지금 임대인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금 여러분 임대인의 입장이에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7월 1일 날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그렇죠?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받았을 때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 계약금만 받은 거니까 그렇죠. 선수금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을.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10월 1일 날 잔금을 당좌수표로 또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현금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미리 받은 요 선수금, 이것도 이제 우리 보증금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26문제의 분계 연습 문제를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분계는 여러 번 이렇게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연습장에다가 분계 이렇게 쓰면서 연습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